안녕하세요, 안쌤입니다. 오늘도 힘내서 안쌤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복습부터 하겠습니다. 자연수랑 진분수, 뺄셈, 그리고 덧셈 배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 다 떠올라야 됩니다. 떠오르나요? 네, 자연수 더하기 진분수는 뭐다? 그쵸, 대분수다. 빼기 할 때에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다. 자연수를 가분수로 바꾼 다음에 빼는 방법. 두 번째는 가분수에서 필요한 만큼만, 즉 1만큼만 가분수로 바꿔서 빼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익숙해야지 이제 앞으로 나오는 다른 분수들의 덧셈, 뺄셈을 더 쉽고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앞에 있는 거 살펴보고 친구들은 오고요. 완벽히 준비된 친구들은 이제 오늘 공부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일차 받아올림이 없는 대분수의 덧셈을 해볼 겁니다. 여러분들 받아올림이 있고 없고 받아내림이 있고 없고 차이가 크죠? 우선 받아올림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알죠? 한 자리 더하기 한 자리로 했을 때 3 더하기 5는 8인데 8 더하기 5를 했을 때 우리는 한 자리 숫자가 아니라 뭔가 한 자리 더 높은 10의 자리로 올라가야 된다. 즉 이렇게 13이 되는 숫자를 받아올림이 있다고 했는데, 마찬가지 분수에서도 받아올림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여러분들의 계산 방식에 있어서 다르니까 오늘은 없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그림을 이용한 대분수 더하기 대분수입니다. 대분수 자체가 뭐 더하기 뭐였는지 기억나죠? 자연수 더하기 진분수, 즉 1과 4분의 2 더하기 2와 4분의 1이에요. 그러면 이 그림을 그대로 합쳐주게 되면 자연수인 이 파란색 박스가 3개 그대로 있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4등분한 것 중에 2개와 4등분한 것 중에 하나인 주황 색깔이 칠해지게 되면 결국 3칸이 칠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자연수 3개, 자연수 3 더하기 진분수인 4분의 3이 되기 때문에 덧셈 기호를 생략하면 3과 4분의 3이 된다. 마찬가지로 그림을 이용하거나 수직선을 이용해서 우리가 더한 만큼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같은 값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지난번에 자연수 더하기 진분수를 했었는데 자연수와 대분수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쉽게 생각해 봅시다. 그쵸? 자연수는 그냥 앞에 있는 자연수만 더해주면 끝이에요. 진분수와 자연수를 분리하면 결국 자연수 더하기 진분수죠. 그러면 자연수끼리만 더해주면 2 더하기 1과 4분의 3은 자연스럽게 3과 4분의 3으로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즉 자연수의 덧셈은 그냥 자연수만 더해주면 끝이 난다 생각하면 되겠고요. 이쪽에 2번을 보게 되면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랑 계속 공부했던 내용인데 이 자연수를 분수로 바꿔주는 과정에 대해서 선생님은 지난번에 자연수는 결국 분자랑 분모가 똑같으면 1이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분모가 4이면 4분의 4다. 그럼 이게 2가 되려면 1 더하기 1이 돼서 4분의 4 더하기 4분의 8이 돼야 된다고 해서 각각을 더하라고 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쉽게 그 분모를 곱해준 수만큼 올라가면 된다는 뜻이에요. 즉 2란 경우에는 6분의 6이 2개 있으니까 곱하기 2를 하면 6분의 12. 3이면 선생님처럼 6 더하기 6 더하기 6을 하지 않고 그냥 6 곱하기 3을 하면 6분의 18이 자연수 3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거를 선생님이 미리 알려주는 이유는 지난번에 자연수 중에서 일부를 가분수로 바꿨잖아요. 그것이 오늘 덧셈이랑 뺄셈 할 때에도 자주 이용되기 때문에 2를 6분의 12로 바꿔도 되고 1과 6분의 6으로 바꿔도 된다 라는 뜻이에요. 내가 필요한 만큼 2를 다 가분수로 바꾸는 방법 또는 1만큼만 가분수로 바꾸는 방법, 이게 정확하게 대분수를 표현하는 공식은 아니지만 우리의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서 이렇게 응용하는 방법도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원래대로 넘어와서
자연수와 대분수의 덧셈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오늘 배울 내용은 그림과 수직선을 이용해서 이 방법을 알기 위해서 그런 건데요. 위에서처럼 큰 자연수 파란색 박스는 파란색끼리 모았고, 그 다음에 등분되어 있던 분홍색 조각은 분홍색끼리 더했잖아요. 결국 이 말은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진분수는 진분수끼리 분리해서 계산하는 뜻이에요. 1과 4분의 1은 1 더하기 4분의 2, 그리고 2와 4분의 1은 2 더하기 4분의 1이 분리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1 더하기 2는 여러분들이 저학년 때 배웠던 것, 그리고 진분수의 덧셈은 이번에 배웠던 것 모두 여러분들이 아는 방법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죠. 결국 3 더하기 4분의 3은 덧셈 기호를 생략해서 대분수인 정답이 나올 수가 있다.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분리하자면 1단계 대분수를 자연수와 진분수로 분리하라. 두 번째, 자연수끼리 모아주고 진분수끼리 모아주라. 그 다음에 그들끼리만 계산을 하면 결국 이렇게 자연수가 나오고 진분수가 나와서 정답을 알 수 있다라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추가적인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요. 진분수와 자연수를 분리하지 않고 둘 다 가분수로 바꿔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식이더라도 여러분들 가분수 방법 다 알고 있죠. 그래서 4분의 6 더하기 4분의 9, 4분의 15로 가분수로 계산한 다음에 다시 이렇게 대분수로 바꿔주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방법이 편한 친구들은 이 방법을 쓰고, 저는 가분수로 계산은 더 쉬워야 하는 친구들은 이 방법을 쓰면 되는데, 풀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푸는 것이 더 좋겠구나 라는 것을 알겠고요. 선생님이 이따 문제풀이 할 때에도 어떤 방법을 사용할 때가 더 유용한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깊은 생각으로 갈게요. 자, 깊은 생각에서는 덧셈과 뺄셈 할 때 여러분들이 계산할 때 순서가 있다고 알고 있죠. 앞에서부터 계산하거나 덧셈이랑 뺄셈보다는 곱셈, 나눗셈을 먼저 하고, 또는 괄호가 있으면 괄호 먼저 계산한다, 이런 거 알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배울 거는 덧셈에서는 순서를 바꾸어도 결과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도 하나만 더 알고 갑시다. 즉 1 더하기 2는 3이죠. 그런데 1과 2를 순서를 바꿔서 2 더하기 1도 결국 3이기 때문에 순서가 바뀌었다고 해서 결과는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요. 그럼 분수도 마찬가지겠죠. 3등분한 것 중에 하나와 3등분한 것 중에 두 개를 합치면 결국 3분의 3이 되는데, 이 순서가 바뀌더라도 똑같다. 어디에서만? 덧셈에서만 인정이 되더라. 왜? 뺄셈을 보면 여러분들이 3 빼기 2는 1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런데 2 빼기 3을 하면 우리는 이걸 뺄 수가 없어요. 즉 값이 달라지는 거죠. 뺄셈은 분수에서든 자연수든 두 수를 바꾸면 서로 같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덧셈에서는 순서를 바꿔도 된다. 뺄셈에서는 순서를 바꾸면 안 된다. 이거 여러분들 꼭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한 친구들은 문제 풀고 선생님과 함께 문제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또는 그림은 그림끼리 하나, 둘, 세 개 있죠. 그러면 3과 4분의 1이 된다. 마찬가지로 하나, 둘, 두 개 있으니까 두 개와 하나, 둘, 셋. 4등분한 것 중에 3개 있으니 2와 4분의 3. 자연수가 하나, 둘, 셋. 3개 있으니 3과 하나, 둘, 셋. 3과 4분의 3.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파악할 수가 있었고요. 이거는 결국 선생님이 말했던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진분수는 진분수끼리 묶어주라는 소리겠죠. 자연수는 1과 2니까 1 더하기 2 이렇게 분리해줘라. 마찬가지로 자연수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진분수끼리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대분수와 대분수는 다 할 수 있죠. 2 더하기 3 자연수끼리, 그 다음에는 진분수인 4분의 1 더하기 4분의 2를 해주면 각각의 단계별로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가분수로 바꾸는 방법이에요. 선생님처럼 진분수는 진분수, 자연수, 자연수는 방법 1이었다면 방법 두 번째는 모두 가분수로 바꿔봅시다. 이는 2분의 4, 1과 2분의 1은 2분의 3 이렇게 해서 더하면 된다. 그 다음 과정을 밑에서 볼게요. 1과 3분의 1은 바꾸면 3분의 4, 그 다음에 3분의 1입니다. 혹시 이거 어려운 친구들은 1이 3분의 3이기 때문에 3분의 3 더하기 3분의 1을 하면 3분의 4가 된다는 거 복습 한번 했습니다. 1과 4분의 1은 4분의 6, 2와 4분의 1은 4분의 9 이렇게 계산해서 덧셈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발전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만 있고요. 이 그림을 이용해서 대분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전체 색칠되어 있으니까 1, 9개 중에 3칸 칠해져 있으니까 1과 9분의 3 더하기 하나, 둘, 2개 있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9분의 5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대로 가지고 와서 우선 3칸 다 색칠해 줄 거고요. 그 다음 색칠된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니까 8칸만 색칠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제일 마지막 칸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칸 3과 9분의 8 그림된 것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 되겠습니다. 자, 자연수 2개 있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중에 3칸입니다. 2와 8분의 3. 그 다음에 1과 8분의 4니까 자연수 3칸은 그대로 가져서 칠해주고요. 앞에 3칸, 뒤에 4칸을 칠해주면 전체 8칸 중에 7칸만 칠해져 있고 자연수는 3이니까 3과 8분의 7이 되겠습니다. 자, 수직선입니다. 항상 전체 1을 몇 등분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분모가 되니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즉 여기까지는 1과 5분의 2칸이 되겠죠. 자,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1과 5분의 2는 결국 똑같은 크기만큼 두 번 갔으니까 1과 5분의 2 더하기 1과 5분의 2는 2에서부터 5분의 1, 5분의 1, 5분의 1, 5분의 1, 5분의 1이 4칸이니까 2에서 5분의 4만큼 더 갔다 라고 해서 수직선을 이용해서도 충분히 대분수의 덧셈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문제풀이를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자,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다 안내하고 있어요. 방법 두 번째, 가분수로 바꾸어야 되는데요. 이제 여러분들 선생님이 더 이상 가분수로 바꾸는 방법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어려운 친구들은 3학년 내용 꼭 복습하고 와야 다음 과정 계속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3분의 6 더하기 3분의 4는 3분의 10 바꾸면 3과 3분의 1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2와 5분의 1은 곱하고 더하고 해서 11, 곱하고 더하고 해서 17, 5분의 28, 이것은 5와 5분의 3 이렇게 된다. 마찬가지입니다. 곱하고 더하면 24, 곱하고 더하면 30, 아이고 숫자가 너무 커졌네요. 7분의 54, 77, 49에 7과 7분의 5 정답이 되는 거고요. 선생님은 이미 익숙해서 빠르게 푸는데 여러분들 이거 바꾸려면 이렇게 54 나누기 7을 해서 7, 7, 49 나머지가 나누어지는 수보다 작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몫이 자연수로 가고 나머지가 분자로 가는 방법 한 번 더 선생님이 꼼꼼하게 복습을 해주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좀 더 쉬운 방법으로 나아가자고 했죠.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진분수끼는 진분수끼리 분리해서 더해달라. 1 더하기 2 자연수끼리,
5분의 3 더하기 5분의 1 진부수끼리 더하는 방법을 이용하라. 해보겠습니다. 3 더하기 2 진분수는 하나밖에 없네요. 그러면 5와 4분의 1 이거는 둘 다 대분수니까 진분수와 자연수를 분리할 수 있겠죠. 1 더하기 3 6분의 2 더하기 6분의 3은 4 더하기 6분의 5 끝. 자연수 2와 4 2 더하기 4와 8분의 3과 8분의 4를 더해주도록 하겠습니다. 8분의 3 더하기 8분의 4는 6과 8분의 7. 두 번째 방법이 또 편리한 방법이 있습니다. 자, 5번입니다. 2와 5분의 3을 구하려면 네모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모르죠. 이럴 경우에는 선생님이 항상 설명한 것이 있습니다. 네모 더하기 2가 5예요. 그럼 이 네모를 구할 때 여러분들이 이미 쉬워서 알고 있어요. 뭐가 들어가야 되죠? 3이 들어가는데 이 네모를 구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 2를 빼기 2를 해주면 된다. 즉 네모는 5 빼기 2를 해주면 네모의 값이 나오는구나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 값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해볼게요. 2와 5분의 3 빼기 5분의 2가 되는데 우리가 앞에서 진부수의 뺄셈 배웠죠? 5분의 3 빼기 5분의 1은 5분의 1이고 자연수는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2와 5분의 1이 된다. 아니면 선생님이 조금 더 편한 방법을 알려주도록 할게요. 자, 자연수 네모와 2를 더해주면 6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자연수가 뭐가 되죠? 4가 되죠. 그 다음에 7분의 3 더하기 7분의 얼마를 해줘야 5가 되죠? 그쵸? 분자가 2가 되죠. 그러면 4와 7분의 2를 더해주면 된다. 이 방식이 아마도 여러분들 편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연수 분리, 진부수를 분리했으니까 이렇게 해봅시다. 자, 네모 더하기 4는 6이어야 돼요. 그러면 자연수는 2가 와야 되고요. 11분의 네모 더하기 11분의 7이 9가 돼야 되니까 7 더하기 2가 9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2와 11분의 2. 그래서 1번이 원래 정확하게 문제를 푸는 방법이고요. 2번, 3번은 오늘 배운 방법으로 조금 더 편리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부등호 나오는 경우에는 직접 옆에다가 숫자를 적어줘야 됩니다. 5와 5분의 4, 그 다음 5와 5분의 4 똑같네요. 2와 7분의 6, 그 다음 3과 7분의 5. 네, 그러면 당연히 자연수가 크니까 이쪽으로 오면 되겠죠. 4와 9분의 7, 그 다음 대분수랑 가분수랑 따로따로 있으면 하나로 통일해 줘야 돼요. 그런데 앞에 대분수니까 대분수로 통일해 볼게요. 3과 9분의 4 더하기 1과 9분의 4는 4와 9분의 8. 그러면 4끼리는 똑같으니까 9분의 7과 9분의 8을 비교했을 때에는 9분의 8이 더 큰 수이다 라고 해서 부등호 방향을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거 자주 나온다고 했어요. 덧셈이죠. 이렇게 더하면 이 값이 나오니까요. 우선 7분의 18과 7분의 21을 대분수로 바꿔줍시다. 2와 7분의 4. 이거는 3과 7분의 1이 되겠죠. 그럼 각각 더해주면 4와 7분의 3 그리고 4와 7분의 5 다음 이것과 이것을 더해주면 5와 7분의 5 이렇게 정답을 표시할 수 있겠습니다. 자, 빠르게 계산하겠습니다. 7과 7분의 3 9와 9분의 7 이거는 앞에 거 숫자가 많으니까 앞에 두 개 먼저 해주고 그 다음 이거를 대분수로 바꿔줄게요. 5와 11분의 7 앞에 두 개 더한 거고요. 더하기 1과 11분의 3이죠. 그러면 6과 11분의 10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많지만 다 대분수니까 여러분들 한 번에 할 수 있을 겁니다. 1 더하기 2 더하기 3은 6, 그리고 13분의 2 더하기 3 더하기 5는 10이니까 이렇게 한 번에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5장 중에서 몇 장을 뽑는다? 4장을 뽑아서 분모가 9인 가장 큰 대분수와 가장 작은 대분수의 합을 구해야 된대요. 자, 그렇다면 가장 크려면 자연수가 가장 커야겠죠. 그렇다면 6이 들어갈 거고요. 이 중에서 더 크려면 6과 9분의 5. 왜냐면 분자가 클수록 큰 숫자니까. 그러면 6을 썼고 5도 썼고요. 가장 작은 대분수를 구해야 되니까 가장 작은 자연수인 2를 넣고 그 다음 분자에는 3을 넣어주면 이렇게 4장을 쓴 게 될 거고요. 더해주면 6 더하기 2는 8, 그 다음에 9분의 5 더하기 9분의 3은 9분의 8 해서 9번도 정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서술형 문제 넘어왔습니다. 조건을 만족하는 세 쌍의 가분수 중에서 가장 큰 가분수를 구하래요. 근데 조건이 힌트가 하나밖에 없네요 라고 아쉬워하지 말고요. 여기에 힌트를 또 줬죠. 그러니까 힌트가 2개구나 생각을 하고 분모가 8인 가분수의 합이 2와 8분의 5래요. 그렇다면 우선 이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꿔줘야겠죠. 2와 8분의 5를 바꿔주면 8분의 2 곱하기 8 더하기 5, 이거 여러분들 이해하고 있죠? 8분의 16, 21이 된다. 자, 그렇다면 이 8분의 21이 더해야 되니까 한번 더해서 21이 되는 숫자를 찾아봅시다. 더해서 21이 되는 거는 뭐 1과 20이 있고 2와 19가 있지만 우리는 가분수라고 했어요. 그러면 8분의 1, 8분의 2는 가분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 8분의 8 그리고 8분의 13 이렇게 짝이 돼야겠고요. 그 다음 8분의 9와 8분의 12가 짝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 8분의 10과 8분의 11 이렇게만 짝이 될 수 있죠. 그러면 가분수도 조건이 완성되었고 새쌍도 완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큰 가분수는 8분의 13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이 6가지 중에서 가장 큰 수는 분자가 가장 큰 8분의 13이 정답이 된다. 조건이 하나가 아니라 힌트가 많았다는 것을 잘 찾아봐야 됩니다. 자, 1부터 9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네모 안에 들어가 있는 숫자는 모두 몇 개인가?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더해 봐야겠죠. 자, 자연수와 자연수가 다 5로 그대로예요. 그러면 10분의 3을 10분의 3보다는 커야 되고 10분의 2 더하기 네모는 3보다는 크지만 9보다는 작아야 돼요. 그럼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4부터 8까지 있겠죠. 그러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더했을 때 4랑 8이 돼야 되니까 2부터 3, 4, 5, 6 2 더하기 6이 8이니까 여기까지 되겠죠. 7은 될까요? 안 될까요? 2 더하기 7은 9기 때문에 인정이 될 수 없고요. 1은 마찬가지로 3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생략해서 정답은 2, 3, 4, 5, 6 해서 5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4, 5, 6, 7, 8 4, 5, 6, 7, 8 2, 3, 4, 5, 6 이렇게 5개입니다. 자, 서술형 문제 길죠.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만 동그라미 쳐봅시다. 기차를 2와 7분의 3시간 탔고요. 그 다음 버스를 1과 7분의 2시간 탔대요. 그리고 마지막에 또 걸어갔대요. 시간 굉장히 많이 걸렸겠죠. 그러면 전체 걸린 시간을 물어보니까 이 세 가지 숫자를 어떻게 해야 된다? 더해야 한다. 2와 7분의 3 더하기 1과 7분의 2 그리고 마지막에 7분의 1까지 더하면
자연수 2랑 1이랑 없으니까 2 더하기 1은 3. 그 다음 7분의 3 더하기 7분의 2 더하기 7분의 1이니까 7분의 6. 결국 걸린 시간은 3과 7분의 6시간이 걸렸다. 이렇게 오늘 발전 문제까지 모두 풀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대부수의 덧셈을 살펴보았는데 그 중에서 받아올림이 없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림이나 수직선을 이용해서도 문제를 풀 수 있지만 이제 그림과 수직선보다는 왜 그런지 머릿속으로 이해하고 결국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분리해서 더해주는 방법, 그 다음에 진분수는 진분수끼리 더하는 방법이 있었다. 그리고 이 방법으로 푸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가분수로 바꾸어서 푸는 방법이 있다. 여러분들이 1번과 2번 중에서 더 편리한 방법으로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리고 두 가지 다 풀었을 때 정답이 일치한다면 꼼꼼한 계산식이 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 고생했고요.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고생했습니다.